정부는 오늘 오후 2시 과천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후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 2차 전지 시장에서도 삼성이 일본 업체를 처음으로 제치고 올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경영난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폭을 점차 늘렸고 0.7%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748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중에는 1750선 중반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개인이 매도 물량을 점차 늘려나갔고 장중에 매수를 했던 기관이 매도로 전환된 점이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500선 아래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0.6% 오늘 내리면서 496선에 머무르면서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 금속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LG화학을 비롯한 이 석유화학 쪽 그리고 또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인 점도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분석도 잠시 후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주식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앞서 뉴욕 증시의 상승 그리고 애플 효과에 따라서 상승 움직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포인트 오르면서 174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6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1752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1750선 중반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물에 조금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상승폭은 조금 더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개인은 매도로 접근했는데요. 개인이 1,300억 원 정도 넘는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장중에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300억 원 넘는 물량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는데요. 외국인 2,000억 원 넘는 물량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뒤에 여전히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2포인트 내리면서 49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502포인트에 출발했지만 기관이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11시간의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다음에 조금 더 내림폭을 늘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0.6% 하락 움직임 나타나면서 496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개인만이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개인이 289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173억 원, 외국인이 23억 원 정도 소폭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는데요. 1원 10전 내리면서 1204원 6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과 그리고 수출, 결제 수요 때문에 1,200원대 아래로 내리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효과가 엇갈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2% 오르면서 81만 7천 원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포스코가 오늘 철강주들의 강세에 2.4% 오르면서 50만 원대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G화학 오늘까지 오르면서 4%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이 0.6% 내렸고요. 현대중공업이 3.8%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강보합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49,100원을 올랐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반등하면서 0.2% 올랐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역시 강보합, CJ 오쇼핑 역시 0.1% 오르면서 오늘 신고가 다시 경신했습니다. 다음이 1.2% 올랐고요. 태웅도 1%, 반면에 SK컴즈가 3.4%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는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효과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IT주에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IT주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삼성 SDI, 삼성 세크윈만이 빨간불을 유지한 상태고요.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는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철강 금속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철강주들 주가가 올랐습니다.
포스코가 2% 올랐고요. 현대제철이 5.6%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나머지 비철 금속주들도 빨간불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석유화학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LG화학이 호실적이 오늘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대 살펴봅니다. LG화학이 오늘 4% 오르면서 큰 폭으로 올랐고요. SK에너지가 1%, 그리고 호남석유가 5%, 한화케미칼 3.38% 오르면서 석유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LG화학이 불어온 홍풍 하나 더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인데요. 상승폭은 조금 줄어든 상태지만 LG전자 호실적 그리고 신고가 경신으로 오늘 동반해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SDI가 2.6% 올라고요. 파워로직스가 2.3%, 에코프로와 서원인텍 역시 1%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주들까지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태양광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업계에서 하반기 실적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OCI가 7% 큰 폭으로 올랐고요. SDN이 5%, 그리고 신성홀딩스, 아바코가 4%대 오르면서 태양광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장 외국인들이 대형주, IT와 철강 금속주들을 사면서 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내일장은 또 어떤 재료가 장을 움직일까요?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시장을 살펴보고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0.7% 가까이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반대로 코스닥 쪽은 좀 부진했는데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애플효가 있었다는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 소식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는데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 외국인 매수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2천억 넘게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말씀하신 것 같이 마감 이후 발표된 애플의 실적 기대치가 상회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업종별로 보면 철강, 금속, 기계, 화학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고 반면 건설업과 은행 등이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업종 특징은 금일 철강 업종이 강세를 기록한 점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가 부각된 점이 철강 업종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고 전반적으로 미국, 중국, 한국 등 모두 부동산 경기 부양 기대가 존재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철강주가 주가 약세를 지속한 만큼 호재에 민감하게 보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기계업종도 강세를 기록했는데 한국 기업의 브라질 철도 계약 가능성이 고조된 점이 기계업종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철강 금속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기계를 비롯해서 많은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몇몇 업종을 더 살펴볼까 합니다. 철강 금속 그리고 또 화학 종목 이들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그런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 실적이 좋거나 앞으로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이 네네. 상당히 많거든요. 이쯤에서 한번 투자자들 관심을 가지기 마련인데 참여를 해도 좋을지 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보면은 수급 동향이 외국인에서 국내 기관,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은 매수를 할 때 많이 하지만 또 매도를 할 때 많이 하고 있어서 수급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업종에 관한 강세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외국인이 환차익 기대에 따라 수출주인 IT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중을 확대했다면 국내 기관이 수급의 바톤을 받으면서 좀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성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건설, 조선, 운송, 철강, 금융업종에 대해서 매수 비중을 확대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업종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황 모멘텀에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역시 미국에서 실적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퀄컴의 실적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이슈 시간에 한번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금일 밤은 아무래도 경제지표 발표는 부재하고 오히려 이제 실적 쪽으로 넘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일 밤 미국에서는 이제 경제지표는 NBA 주택 융자 신청 지수 발표만 예정돼 있고요. 이 밖에 이제 실적 발표는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등의 주요 미국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코카콜라 그리고 말씀드렸던 퀄컴과 이베이 실적 발표가 대기해 있습니다. 앞서 실적 발표를 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 및 골드만삭스가 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웰스파고와 모건 스탠리 실적 발표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애플이나 이런 실적 발표를 고려할 때는 퀄컴과 같은 이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기대되는 부분이 사실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혼조되어 있다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 양상이 좀 보일 걸로 보입니다. 네, 관망 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장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 일단은 네.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 내일에 대해서 또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느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계속해서 해외 쪽을 말씀드리면 중요한 이벤트들이 해외에서 좀 나올 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 가면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고 관망 심리도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유럽 위기가 진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전년 이제 미국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때 경험을 비춰봤을 때 스트레스 테스트도 그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 금융 시스템 안정에 도움이 줄 걸로 여겨지고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펀더멘털과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금주 이유는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도 마무리되면서 지수가 어떤 모멘텀 부재로 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수급에 좀 변화가 이제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요. 수급 주체에 따라서 최근 외국인의 매수 추세가 일관성을 보이기보다는 뉴욕 증시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영향력은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달라진 수급 주체에 따라서 그 변화되는 투자 전략을 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전년도 주도 업종이었던 IT와 자동차의 외국인 영향력 축소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될 걸로 보이고 반면 상반기 4조 원이 넘게 순매수를 기록하고 7월에도 6,500원이 넘게 꾸준히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연기금의 영향은 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뭐 레버 카운트 계약 자산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최근에 확인할 수 있는데 하반기 국내 증시는 뭐 연기금과 레버 카운트는 국내 기관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과 관련된 선호하는 업종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이들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중장기 투자자인 연기금의 운용 특징을 고려할 때 상반기 연기금이 그 시총 대비 매수세를 확대했던 그 금융, 건설, 조선, 운송, 철강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전망까지 아주 자세히 내려주셨습니다. 뭐 철강 업종을 비롯해서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2시 과천청사에서 윤정영 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정종환 장관이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를 상향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주재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부담감을 고려해 관계장관 간 협의 후 발표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후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 정기예금과 적금의 금리를 종전보다 0.1에서 0.3%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도 오늘부터 적금 금리를 최고 0.50포인트 인상했으며 정기예금 금리는 23일부터 최대 0.2%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외환은행도 예금 기간별로 금리를 0.1에서 0.25%포인트 올렸고 기업은행도 지난 주말 금리를 0.1에서 0.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저축은행들도 금리 올리기에 가담해 신라저축은행이 1년 이상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4.5%로 0.2%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편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곧장 올랐습니다. 세계 2차 전지 시장에서도 삼성이 일본 업체를 처음으로 제치고 올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2차 전지 시장은 그동안 최강자인 산요를 비롯해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들이 선점해왔습니다. 지난해 2차 전지 시장에서 일본 산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삼성 SDI는 올해 스마트폰 열풍과 엔화 강세에 힘입어 처음으로 산요를 누를 전망입니다. 삼성 SDI는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폰, 삼성전자의 갤럭시 S 등에 쓰이는 2차 전지를 공급하며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소니를 간발의 차로 누르고 3위에 올라섰던 LG화학도 최근 GM과 포드에 이어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회사와도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3위 자리를 확실히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경영난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운찬 국무총리가 총리 산하인 공정위에 특별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조사단은 다음 달부터 납품 단가 인하 강요와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부당 행위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 현장 점검단을 별도로 구성해 현재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SC제일은행은 온라인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이 그린세이브 예금에 대해 공동구매를 실시합니다. 모집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돼 100억 원 이상이 모일 경우 연 4.1%가 금리가 적용되며 400억 원 이상은 연 4.3%를 지급합니다. 1년 만기로 최저 가입 금액은 100만 원, 모집 한도는 500억 원입니다. 한국투신운용은 내일 오후 4시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대강당에서 제7회 펀드 IR을 개최합니다. 이번 펀드 IR에서는 김영일 주식운용본부장이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을 발표하고 주요 펀드의 성과 및 하반기 운용 전략도 소개합니다.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연 0.4%포인트 내립니다. 신한은행은 코픽스 잔액기준 주택대출 최저금리를 3.292%로 고시해 동전보다 0.4%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신한은행이 주택대출 금리를 낮춘 것은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IBK투자증권은 안드로이드 폰용 주식매매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최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2년간 갤럭시 S로 매달 1원 이상 거래하면 단말기 할부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올랐습니다. 1748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일 우리 시장이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고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0.2% 소폭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9278선에 마감이 됐고요. 중국도 한번 살펴보죠. 0.6% 오르면서 2545선에 현재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에 동화되는 그런 아시아 지역 증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 강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지역 증시가 덩달아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런 양상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죠. 국내 증시에서는 철강, 금속 업종 그리고 또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도 관심을 꾸준히 이어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한 절반 정도 하시고 꾸준히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